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지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흥분의 전도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이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너희 선배들도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한번 따라와 보면 재밌기도 하고 재밌을지 잘 모르겠지만 할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흥분의 전도라고 했으니까 흥분은 뭔지, 전도는 뭔지 정의부터 내려봐야 되겠죠. 먼저 흥분은 뭐냐면 자극을 받은 뉴런의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막전이의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막전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흥분은 이 막전이라고 하는 것에 뭐를 의미한다? 변화를 의미한다. 자, 막전이는 항상 존재해. 항상 존재하는데 이 막전이가 변화하지 않을 땐 흥분하지 않은 거고, 이 막전이가 뭐 할 때? 변화할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흥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지만 자극을 누가 받는다 그랬냐면 가지돌기가 받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으면 흥분하겠죠. 그러면 이 흥분이 축삭돌기를 타고 쭉 이동해 가지고 축삭돌기 말단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것, 이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분하고 전도하고 다른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흥분과 흥분의 전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고 요번 강의에서는 흥분까지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강의 때 흥분의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수능에는 무조건 나오고요. 유전단원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빠지면서 흥분의 전도 부분에 고난이도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우리 막전이의 변화를 흥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막전이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옆에 보면 막전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설명을 한번 보겠어요. 세포 안팎계라고 했으니까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뭐겠니? 세포막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세포막을 경계로. 그러면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 안쪽에도 이온이 존재하고 세포막 바깥쪽에도 이온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 이온은 뭐였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지. 양전하를 띠고 있으면 양이온, 음전하를 띠고 있으면 음이온이잖아. 그렇지? 근데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 안쪽의 이온 농도와 세포막 바깥쪽의 이온 농도가 달라요. 그렇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온 농도차라고 해. 그러면 세포막 안쪽과 세포막 바깥쪽의 이온의 농도 차이가 난다면 세포막 안쪽과 세포막 바깥쪽에 모두 차이가 나겠니? 그렇지?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전하량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막 안쪽의 양이온이 세포막 바깥쪽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 세포막 안쪽에 있는 양이온은 세포막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그런데 막이 이걸 뭐 하고 있어? 못 나가게 막고 있단 말이야.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싶은데 이거를 댐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댐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못 흐르잖아. 그렇지? 이때 위에 있는 물은 아래로 흐를 수 있는 뭐야? 능력을 갖고 있지. 그렇지? 이걸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처럼 막을 기준으로 한쪽에 막 안쪽의 양전하가 막 바깥쪽의 양전하보다 더 많으면 막 안쪽에 있는 양전하는 막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 막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의 차이만큼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질 겁니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전압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압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나? 전위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온을 아예 못 나가게 꽉 막아 놓으면 이동할 수 없겠지만 이 이온이 통과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 그렇지?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온이 움직이는 힘이 달라지겠지. 또는 이온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의 막투가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온의 종류가 많은데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염화 이온 이런 여러 이온의 종류들이 많은데 이런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막투가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막 안쪽과 막 바깥쪽에 전하량의 차이가 형성이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형성되는 전이차. 이걸 우리가 막전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전위는 뭐하고 같은 거야? 전이차하고 같은 거고, 전이차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전압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지. 그럼 단위는 뭐가 될까? 그래, 볼트란 말이야, 볼트. 전압이 아니라 이거 볼트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생기는 전압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1V 굉장히 큰 거야,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전이차 막전위에서는 그거보다 좀 작은 단위, 어떤 단위? 밀리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봐. 여기 뉴런이 있어. 그렇죠? 뉴런이 있으면 이 뉴런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 뉴런의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중에서 여기 랑비의 마디 있죠? 랑비의 마디. 랑비의 마디를 확대해 보면,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통형의 모양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확대한 그림이 뭐야? 요 그림이라고 한다면 요게 세포막이겠죠.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막 안쪽에 뭐를? 전극을, 세포막 바깥쪽에 이렇게 전극을.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계를 설치해서 전압을 재보면 세포막 안쪽과 세포막 바깥쪽에 전이차가 나타나겠죠. 이때 세포막 바깥쪽을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 70mV의 전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막전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막전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요게 세포막이야. 세포막을 기준으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포막 안쪽, 세포 내부, 그 다음에 이쪽이 뭐야? 세포 외부가 됩니다.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단백질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온들은 이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 이거나 아니면 이 이온을 펌핑해주는 펌프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고 하는 거야. 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자, 세포 내부에 있는 나트륨을 어디로?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퍼내고, 세포 바깥에 있는 칼륨을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퍼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는 뭐가 많아지겠어? 바깥쪽보다 칼륨이 더 많겠지. 왜? 계속 펌핑해서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쪽이 칼륨이 고농도가 되고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는데, 그러면 칼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역행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칼륨을 퍼 들여오니까 이건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퍼 올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ATP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요.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농도에서 어디로? 고농도로 이렇게 이온을 이동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막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이온 통로들이 있어요. 이온 통로들은 얘네들이 열리면 이온을 통과시키고 닫히면 이온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바깥에 나트륨이 많잖아. 안쪽에는 나트륨이 적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칼륨 이온 통로는 어때? 칼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는 것도 있고 열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는 닫혀 있고 일부는 열려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온 칼륨 이온들은 어디로? 이 열려 있는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확산되어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때는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산 현상은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봐. 펌프는 계속 작동해. 바깥으로 나간 나트륨은 안으로 못 들어와. 안으로 들어온 칼륨은 일부 바깥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나트륨 이온도 양이온이고 칼륨 이온도 양이온이잖아. 그렇지? 그럼 양이온의 농도는 세포 바깥과 세포 안쪽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 양이온이 훨씬 많겠니? 그렇지? 세포 바깥쪽이 세포 안쪽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농도 차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러면 바깥쪽에는 양이온이 많고 안쪽에는 양이온이 적어. 그렇지? 그럼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은 양전하를 띌까요? 음전하를 띌까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도 양이온이 많고 안쪽에도 양이온이 많단 말이야. 하지만 바깥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은 양이온이 적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뭘 띠는 거야? 음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 내가 중간고사에서 50점을 맞았어. 그럼 30점을 맞은 애에 비해서는 플러스겠지만 70점을 맞은 애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전위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포막 바깥쪽은 안쪽에 비해서 플러스, 세포막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막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이 극이 나눴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극이 나눠졌잖아.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극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전압을 재봤어. 전압을 딱 재봤더니 이렇게 전압을 딱 재봤더니 몇 볼트가 나와?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나오더란 말이죠. 이 마이너스 70mV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휴지 전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휴지 전일까? 얘가 지금 흥분한 상태야, 흥분 안 한 상태야? 흥분 안 한 상태야. 흥분은 뭐라 그랬어? 이 막전위가 뭐 할 때? 변화할 때 이란 말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마이너스 70mV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의 전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휴지 전위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렵지? 자, 여기 설명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뉴런의 세포막에 뭐가 있더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라는 게 있어. 그렇지? 얘네들은 ATP를 소비해서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퍼내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쪽으로 퍼 들여온단 말이야. 그래서 뉴런 안쪽은 칼륨 이온 농도는 안쪽이 높고, 그렇죠? 나트륨 이온 농도는 바깥쪽에 높다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어떻게 돼? 일부 열려있는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나트륨 이온은 열려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거의 들어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쪽이 안쪽보다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많고, 그렇지? 안쪽은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적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포 안쪽이 음전하를 띠게 되고 세포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분극 상태 이렇게 부르고, 이때의 막전위를 재봤더니 약 70mV 정도가 나오는데 항상 70인 건 아닙니다. 70mV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약이 붙었지.
이때의 막전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휴지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핵심. 평소에 뭐 한다?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작동해서 막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막 바깥쪽은 안쪽에 비해서 플러스. 이 상태를 평소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하고 이때의 막전이를 무슨 전이라고 한다? 휴지전이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약 마이너스 70mV 정도 된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흥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극이 딱 들어와. 그러면 아까 나트륨 이온 통로가 거의 다 닫혀 있었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극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린다는 건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나트륨 이온이 바깥에 많았잖아. 근데 통로가 닫혀 있어서 못 들어오고 있었지. 근데 통로가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세포 안쪽으로 막 들어오게 된다고. 그렇겠죠. 그럼 봐. 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이 뭐였고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그런데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얘네가 안으로 막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의 양이온은 줄어들겠죠. 안쪽의 양이온은 늘어나겠지. 그렇지? 그러면 바깥쪽의 양이온과 안쪽의 양이온의 농도 차이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이렇게 전이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0이 되면 막 전이가 상승하는 거니 하강하는 거니? 막 전이가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뭐해? 막전이가 상승하게 돼요. 자극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70이었던 것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이렇게 막전이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막전이가 쭉 상승하다가 여기 마이너스 50 정도 그래서 어떤 특정 전압에 이르게 되면 일부 열렸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어떻게 돼? 한꺼번에 싹 다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나트륨 이온이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렇지? 그렇게 돼서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돼요.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뭘 지나? 0을 지나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아까 뭐였던 것이 막을 기준으로 막 안쪽이 뭐였지? 마이너스, 막 바깥쪽이 플러스였지. 이게 어떻게 된다? 막 바깥쪽이 마이너스, 막 안쪽이 플러스. 이렇게 극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잘 봐. 요 1번 상태가 뭐였지? 1번 상태가 분극 상태였잖아. 분극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이렇게 쭉 상승하잖아. 그렇지? 이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니? 분극 상태에서 뭐해? 탈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탈분극 이렇게 부릅니다. 탈분극해서 쭉 변화해가지고 어디까지?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안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야.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는 열렸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다시 닫히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늘어나겠지. 근데 칼륨 이온은 어디에 더 많았지? 막 안쪽이 더 많았었잖아. 이렇게 되면은 칼륨 이온이 막 안쪽에서 막 바깥쪽으로 막 나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고 칼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때 막전이가 상승했죠. 그렇지? 이번에는
칼륨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렇죠? 양이온이 들어올 때 막전이가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는 양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막전이가 다시 하강하겠지. 요거 이해될까? 양이온이 나가요. 그럼 뭐가 일어나? 막전이 하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양이온이 뭐 할 때? 들어올 때 뭐가 일어났어? 막전이가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죠? 이번에는 양이온이 빠져나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보이겠어? 막전이가 하강하는 변화를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전이가 쭉 내려옵니다. 그럼 이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상태는 아까 분극 상태에서 탈출해서 탈분극이었지? 그렇지? 이번에는 뭐 하고 있지?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재분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아까 마이너스 70이었는데 재분극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70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오야. 약 한 마이너스 80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마이너스 80mV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나서 다시 무슨 상태로? 다시 분극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야. 4번. 재분극이 한참 일어나고 나서 다시 칼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평소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칼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원래 작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작동의 영향으로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이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이제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뭐 한 거야? 막전이에 뭐가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했구나? 흥분했구나.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70mV인데, 분극 상태에서 자극이 딱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돼? 탈분극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 탈분극이 딱 일어날 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일어날 때, 특정 전위까지 얘가 올라가지 못하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자극이 너무 약했던 거지. 자극이 너무 약하면 얘네들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살짝 열리다가 특정 값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면서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와요. 자극이 세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쭉 열리면서 특정 전압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들 중에는 특정 전압에 도달했을 때 오픈되는 그런 통로들이 있거든. 그 통로들이 일제히 다 열리면서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최대치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재분극, 다시 분극 상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알겠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자, 자극이 들어왔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전이가 상승해. 이거 뭐라고 불러? 이것도 탈분극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다시 막전이가 하강해. 이거 뭐라고 불러? 역시 재분극이라고 부르지. 센 자극이 들어왔어. 센 자극이 들어왔을 때 쭉 올라가다가 쫙 올라가. 그렇죠? 이것도 역시 뭐라고 불러? 이것도 탈분극이라고 불러. 이거 뭐라고 불러? 역시 재분극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지? 첫 번째 거는 특정 전압까지 더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 두 번째 거는 특정 전압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돼? 막전이의 역전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 한 플러스 35 정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지?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전이 있죠. 이 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활동전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발생했다?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얘도 흥분한 거고 얘도 흥분한 거거든. 얘도 흥분한 거고 얘도 흥분한 거거든. 하지만 얘는 활동 전이가 아닌 거고 얘는 활동 전이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극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활동 전이가 발생 안 하겠죠. 일정 정도의 크기 이상이 되어야만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이때 이 전압 있죠?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전압. 그쵸?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역치 전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자극은요. 이 자극은 역치 이상의 자극. 이렇게 부르고 요 자극은 역치 미만의 자극.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역치 미만의 자극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 역치를 넘어서는 자극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발생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우리의 신경세포는 흥분하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딱 들어오게 되면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이 활동 전이는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다시 여기서 뭐 되는 거야? 전도되지. 그런데 요 흥분은 활동 전이가 아닌 그냥 흥분은 이거 어떻게 돼? 전도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작은 자극, 정말 미세한 자극까지 우리가 모두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다 흥분하게 되면 피곤해서 못 살겠죠. 그래서 너무 하찮은 자극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 무시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경세포에 역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렇죠? 불필요한 정보들, 불필요한 자극들은 뭐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일정 크기 이상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자극들만 뭐 하더라?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호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거에 다 반응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에너지 소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서 정말 민감해야 하는 그런 감각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촉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후각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역치가 매우 낮습니다. 민감해져.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흥분하죠. 하지만 쉽게 피로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통증 같은 거 있죠. 아픔을 느끼는 거. 아주 작은 자극에도 우리가 막 고통을 느끼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작은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자극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가 통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각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서 역치가 어떻다?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이런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 알겠죠? 자, 여기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뉴런의 세포막에는 막전이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뭐가 있다?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가 있습니다. 됐죠? 자, 휴지 전이 상태의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고도가 변하여 막전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붕극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통로가 먼저 열리는 거야. 그렇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의 막투고도가 증가하고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막전이가 뭐합니까? 상승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달붕극. 얼마까지 올라가? 35까지 올라가.
다음 나트륨 통로가 닫혀요. 나트륨 통로가 닫히는 동안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 그래서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증가한다고. 이때 칼륨 이온의 이동 방향은 반대야. 꼭 기억해야 돼요.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다시 막전이가 내려가. 이를 뭐라고 불러? 재분극. 이때 이 재분극은 어디까지 일어나? 휴지본이 전이보다 좀 더 내려가. 그렇죠? 그래서 분극 상태를 지나쳤다. 지나갔어.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과분극이라고 부르고. 이때 칼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 그렇죠? 그러면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펌프는 아까부터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 펌프는 항상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떤 상태? 흥분하기 전 상태로 이온 분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전이가 휴지전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됐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활동전이라고 부릅니다. 역치가 뭐냐? 활동전이를 발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고요. 그때의 전이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 역치전이. 그렇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을 때만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평소에 얼마를 유지하더라?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더라.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 분극 상태. 이 마이너스 70mV. 이걸 우리가 무슨 전이? 휴지 전위. 자, 자극이 들어옵니다. 어떤 자극? 역치 이상의 자극. 그럼 뭐 하기 시작해? 막전이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역치전위에 이르르면 이렇게 쭉 해서 얼마까지 올라가? 플러스 35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분극. 첫 번째 분극. 그럼 여기는 뭐다? 두 번째 단계인 탈분극. 이때 뭐 한다? 나트륨 이온에 뭐가 일어나? 유입이 일어나는 거지. 막전이 상승. 그런 다음에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칼륨 이온의 투과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막전이가 다시 어떻게 돼? 쭉 내려오기 시작하죠. 요거 단계를 뭐라 그래? 재분극. 재분극은 뭐 때문에 일어나? 칼륨 이온의 유출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70을 넘어서 어떻게? 좀 더 내려가지. 그렇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과분극.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유입될 때는 막전이가 상승하고, 그렇죠? 칼륨 이온이 유출될 때는 막전이가 어떻게 돼? 내려갑니다. 하강.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과분극 상태를 지나서 다시 어떻게? 무슨 상태로 들어온다? 다시 1번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지.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높아. 그렇지. 이유는 뭐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나트륨 이온은 밖으로, 칼륨 이온은 안으로. 그렇죠? 근데 나갔던 나트륨 이온은 못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온 칼륨 이온은 일부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막의 바깥쪽이 어떻게? 안쪽에 비해서 플러스. 막의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그게 나눠져 있으니까 뭐야? 분극. 그렇죠? 이때의 전위가 얼마? 마이너스 70. 이걸 뭐라고 한다? 휴지 전위. 두 번째, 탈분극 단계에서는 역치 이상의 자극. 그렇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오픈. 그렇죠? 오픈돼.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이 증가해.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유입돼. 그럼 막전이가 상승하는 거야. 재분극 단계에서는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칼륨 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 칼륨 이온 어떻게 된다? 유출. 막전이 어떻게 돼? 하강. 펌프는 계속 작동. 그러니까 펌프 때문에 다시 재분극에서 어디로? 재분극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알겠죠?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면 다음 자극에 대해서 흥분할 준비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흥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ATP를 사용해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뇌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그렇지? 우리 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뉴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 뉴런들이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 흥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ATP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체 모양을 우리 뭐라 한다? 이 전위를 뭐라 한다? 활동 전위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렇죠? 요 0을 지나는 순간, 요 0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는 요 순간, 자,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였던 상태에서 요 0을 지나는 순간 막의 안쪽이 플러스, 막의 바깥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흥분의 전도 중에서, 그렇죠? 흥분의 전도 중에서 뭐 알아봤다? 흥분까지 알아본 겁니다. 어디까지 알아봤다고? 흥분까지 알아봤어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뭐 한다? 그럼 이 흥분이 발생했을 때 이 흥분은 어떤 원리로 전도되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 자, 요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 아주 잘 출제되는 문제 있거든요. 흥분의 이동, 뭐 속도 측정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시로 한번 풀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흥분의 전도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머리가 아팠죠? 그렇지. 뭐든지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한 법이야. 여러분들 처음에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울 때 그랬잖아. 근데 계속 치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자전거 탈 때도 그랬죠. 어떻게 안 넘어지고 두 바퀴 자전거를 타고 계속 돌아다닐 수 있을까? 불가사의하게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에선가 아무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져도 금방 익숙해진다. 알겠죠? 힘을 내고 계속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